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5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2. 은 6월 25일. 수.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수당 환수, 인사 운영 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 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 반드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매시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적인 감소는 물론 생산품의 판로 축소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기업의 경영 악화 등 연쇄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장애인 생산품이 공공조달 정책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공백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복지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 추경안 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 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종합계획 수립 의료적 처치의 범위 및 지원사업 명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하에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두천시 장애인주 단기보호센터 1박 2일 캠프 실시 행사 진행. 동두천시 장애인주 단기보호센터 시설장 김지욱는 6월 26일 목부터 27일 금까지 1박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숲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국립춘천숲체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다. 숲 해설, 아로마 테라피, 자연 속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는 이용장애인과 시설 종사자 등 총 50명이 참여했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전용버스 1대와 승합차 2대가 안전한 이동을 지원해 이틀간 자연 속에서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김지욱 시설장은 이번 캠프는 자연 속 체험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활동은 동두천시 장애인주 단기보호센터가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과 자립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 가능성 실현하는 도전의 무대.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비례, 은 경기도청 복지정책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사 방문, 장애인 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의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 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물론 안성시의 크고 작은 복지 현장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본회의 국민의례시 자막 수어 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의안번호 1788, 은 본회의 국민의례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의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여름 찹 후원금 전달 남양주시 181명 선정.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지난 24일 복지국장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2025년 희망여름 찹 나눔 캠페인의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연중 사업이다. 시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80명으로 공동모금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1,810만 원 규모의 후원금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직접 전달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시민 중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우선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와부읍 11번지명, 진저읍 25번지명, 별내동 19번지명, 다산 1동 18번지명 등 시 전역에 걸쳐 고르게 배분됐다. 이경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혹서기가 점차 일상화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나눔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현모 복지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시가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공동모금회가 이를 후원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폭염이나 한파 등 계절성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연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